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 여성 간호과정에 대해 소개할 2학년 C반 이소원입니다. 상습추행 강간, 집 침입 성폭행 시도, 길에서 바지 내린 바바리맨, 공공영역 성희롱 성폭력, 여성 몰래 촬영, 전 객실의 몰카, 숙박업소 CCTV 조회. 요즘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들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큰 분류인 성희롱, 성추행, 강간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무엇이며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알맞은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간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성기 노출, 성적 가혹행위, 언어적 희롱 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그 행위,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신체적인 두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간.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며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그 기준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로 가름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여성의 인생의 모든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손상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로 인한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신체적인 후유증에는 신체적 상해로 임신을 하게 되거나 그 후 낙태 혹은 출산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결혼 이후에 부부간 성행위를 기피하거나 불감증이나 불임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시민성 통증도 호소하곤 하는데 만성 두통, 복통, 방광염, 골반이나 질의 통증이 이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성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약 30%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며 섭식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인 어려움도 크게 호소합니다. 자주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항상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우울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나 장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결과로 신체적인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결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심한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강제로 당했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도 동반합니다.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피해 여성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방어를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감을 경험하게 되며 가해자와 안면이 있는 경우 배신감도 함께 느끼게 합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후유증을 낳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해 관계를 기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 결국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하여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깊이 사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기피하고 고립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항상 무엇인가를 숨겨야 하는 자신이 싫어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기 때문에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성격과 행동에 걸쳐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수많은 성폭력 중 강간 피해 여성 간호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간 피해자는 외래 응급실을 통해 들어와 응급 상황이며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병원의 규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성폭력 프로토콜에 따른 처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폭력의 급성기 간호는 피해 여성의 건강에 대한 간호와 법적인 사용을 위해 증거물 수집과 문서 기록의 이중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와 면담을 하며 생기는 것이고 추후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사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임신이나 질병의 예방만을 원하는지, 법적 증거자료 수집을 원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원하는지를 사정합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있는지 전신검진을 하고 기타 근골격계나 연조직의 손상을 사정합니다. 증거물 수집 역시 중요한데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성폭력 증거 수집 키트를 사용하여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질경검진을 위해 질과 항문을 검사하는데 의사는 양성검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양성검진을 제외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정보가 2차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강간 사례에서 간호사의 기록은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문진 시 피해자의 말을 되물어서 확인해야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하는 말로 기록합니다. 강간 피해 여성의 이름은 각 페이지마다 기록하고 날짜, 시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추려보면 성폭력 검진 전담 간호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에게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할 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후 샤워나 환복의 여부를 따지고 만약 옷이 젖은 경우에 증거 변형 예방 차원에서 건조시킵니다. 사진과 키트, 의무 기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응급실 방문 시 경찰에 같이 신고하며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보다는 기어로 신원을 표시하여 익명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증거물에 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임신 반응, 약물 반응을 위한 소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언어적 진술로 기록합니다. 다음은 간호 중재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간호로는 외상치료, 감염치료, 임신 예방 등을 포함합니다. 피해자에게 강간 직후 실시하는 검사와 치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약품, 추후 치료의 필요성, 자기관리 방법 등이 기재된 지침서를 줍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배란 시기에 강간을 당한 경우 임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사건이 48시간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사후 피임약을 투여하고 호르몬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항구토제를 같이 처방하도록 합니다. 정신적 간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직후 피해자들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 그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지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불안의 수준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경찰, 성폭력센터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 받은 첫 반응은 치유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처음 만난 간호 제공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악화시키며 2차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의 초기 정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 중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서 심리적 응급 조치는 다음의 8개 핵심 목표로 구성되고 간호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처음 도착했을 때 거부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태도를 갖는다.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 정서, 신체적 안정감의 증진을 강화한다.
피해 여성이 정서적으로 당황하여 겁에 질린다면 침착하게 잘 지지하여 안심하도록 한다. 피해 여성의 즉각적인 요구나 관심을 규명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요청한 요구에 대해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개인적인 지지를 통해 접촉과 도움을 제공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보와 대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기관과 다른 피해 여성들과의 연계를 맺어준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 여성에게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개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는 피해자가 퇴원 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지시켜야 하는데 이때 피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원시설로는 흔히 알고 있는 지역별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 충남 공주에는 로뎀나무 상담지원센터, 광주에는 하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외 상담소에는 여성 긴급전화인 1336, 한국성폭력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